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두피 질환을 많이 치료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처음에는 두피 질환입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탈모에 대한 걱정으로 바뀌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점점 더 가늘어지고 빠진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뭐 수백 개씩 빠진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탈모는 병적인 탈모와 병적이지 않은 탈모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탈모도 원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형 탈모와 지루성 탈모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모가 생기는 건 병적인 탈모와 병적이지 않은 탈모로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병적인 탈모라는 건 뭐냐면 내가 무슨 만성질환에 걸렸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원형 탈모 같은 경우죠. 자가면역 질환에서 머리가 숭붕숭붕 빠지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하나 뚫리는 게 단발성 탈모, 여러 개 뚫리는 게 다발성 탈모, 그리고 머리가 훅 빠지는 거는 사행성 탈모, 그리고 다 빠지는 건 전두 탈모라고 하죠. 그래서 병적인 탈모의 대표적인 게 원형 탈모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자가면역 질환, 다른 질환들이 생겼을 때도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존재하거든요. 이럴 때 병적인 탈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산후에도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경우들이 휴지기 탈모인데, 이게 바로 선행 질환이 있거나 몸이 안 좋았을 때 머리가 빠진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외에 병적이지 않은 탈모들이 존재하죠. 그 대표적인 게 남성형 탈모입니다. 그죠? 흔히 얘기하는 머리가 대머리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이겠죠. 그러면 탈모를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은 기본적으로 성별로 나눌 수 있어요.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성 탈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전적인 소인이 존재할 수 있어요. 유전적으로 그죠? 부모님이 머리가 없는 경우에 여성분들도 머리가 굉장히 드문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호르몬의 문제들.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스트레스가 증가해도 머리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숱이 굉장히 휘황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갱년기에 의한 탈모들, 그리고 산후의 탈모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머리가 숨풍숨풍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경우들이 여성형 탈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형 탈모를 구분할 수 있죠. 남성형 탈모는 이제 남자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그죠, M자형 탈모나 그죠, O자형 탈모, 아니면 U자형 탈모, 아니면 복합형 탈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모근이 공격해서 머리가 빠지는 건데, 쉽게 남성형 탈모는 사실 노화에 의해서 빠지는 경우죠. 기본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남자분들은 머리가 다 빠지죠. 기본적으로 할아버지인데 머리가 그죠, 굉장히 풍성한 분들은 드물죠.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데, 그 노화 과정이 너무 빨라서 머리가 다 빠지는 경우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호르몬이 공격해서 빠진죠. 그래서 남성형 탈모는 안드로겐 탈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난치성 탈모에 속하는 원형 탈모 같은 것들이 존재하죠. 머리가 스트레스 때문에 빵 빠지는 경우죠. 그래서 항스트레스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자가면역 질환에 의해서 이제 면역세포들이 모근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 탈락되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리가 다 빠지기도 하는 난치성 탈모로 진행되는 경우가 원형 탈모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루성 탈모가 있죠. 기본적으로 지루성 두피염이 생기게 되면 두피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염증에 의해서 모근이 위축되고 그죠? 제대로 성장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에 의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지루성 탈모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발모벽이라 해서 머리를 뽑는 습관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때도 탈모가 발생을 하죠. 오늘따라 주제인 남성형 탈모와 지루성 탈모의 진단 방법을 따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진단 방법을 따지기 전에 남성형 탈모가 무엇이고 지루성 탈모가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혼란이 굉장히 적어지거든요. 남성형 탈모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드로겐 탈모라고 하거든요. 안드로겐은 남성 호르몬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남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DHT라고 해서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변환되거든요. 그걸 DHT라고 하는데, DHT가 모근세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모근이 가늘어지고 그리고 탈락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연모화 과정, 머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모발이 탈락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이 DHT가 되고, DHT가 모근을 공격하는 게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 남성 탈모로 진행되는 게 그 기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죠, 프로페시아 같은 걸 남성 탈모에서 많이 섭취하거든요. 이게 바로 피나스테라이드나 두타스테라이드라는 약들인데, 이 기전이 뭐냐면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될 때 5알파 리덕타제라는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프로페시아라는 약이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제 DHT로 변환되는 게 줄어드니까 머리를 공격하지 않죠. 그래서 남성형 탈모에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저 부작용이 존재하는데 대략 2% 정도에서 성기능이 좀 떨어지는 문제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용을 좀 기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실제로 남성형 탈모가 진행됐을 때 프로페셜 복용하는 건 뭐 나쁜 선택은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부작용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복용하겠죠. 근데 계속 먹어야 되는 문제들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지루성 탈모 같은 경우는 지루성 두피염에 의해서 염증이 두피 쪽에 심하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습진이 심해지죠. 그래서 머리에 진물이 나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머리가 빠지게 되겠죠. 우리가 아토피 피부염이 얼굴에 존재하면 눈썹이 다 빠지거든요. 비슷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긁어서도 빠지고 염증 때문에도 빠지고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생장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탈모가 머리에 심하고 진물이 흐르면 머리가 다 빠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두피염 중에 습진형 타입 같은 경우는 군데군데 머리가 다 빠지는데 두피염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 나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모낭염에 의해서도 머리가 빠지게 되는데 반응성 탈모가 존재하는 경우는 탈모성 모낭염 같은 경우는 머리가 다시 안 나는 경우들이 많이 존재하고, 단순한 모낭염 같은 경우는 치료를 빨리 하게 되면 머리가 다시 나게 되는 특징을 갖고 있죠. 그리고 지루성 탈모 중에서 피지가 분비가 많이 되는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유형들도 마찬가지로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지면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루성 탈모 같은 경우는 지루성 두피염이 존재한다라는 소인이 있을 때 머리가 빠지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남성형 탈모를 어떻게 진단할까요? 초간단 진단 방법을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남성형 탈모는 M자형 탈모나 정수리 쪽으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옆머리와 뒷머리 만져봤을 때 모발이 굵은 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위 정수리 머리를 만져봤을 때 모발이 얇은 경우는 남성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보통 M자형 부위를 만져보고 정수리 쪽을 만져보게 되면 현저하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는 남성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모발 견인 검사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모발을 당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5, 60개의 모발을 잡고서 엄지와 검지로 당겨보는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보통 10% 정도가 빠졌을 때, 그죠? 병적인 탈모라고 하거든요. 근데 남성형 탈모는 당겼을 때 빠질까 안 빠질까요?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병적인 탈모가 아니라 DHT가 공격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빠지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견인 검사를 했을 때, 그죠? 빠지지 않는 특징을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M자형 탈모의 경우는 모발이 뒤로 후퇴되는 걸 보셔야 돼요. 즉 M자의 이 모발 사이에서 이게 점점 깊어진다. 그런 경우는 남성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루성 탈모의 진단은 더 쉽습니다. 두피가 간지럽고 두피를 봤을 때 붉어지고, 그리고 두피에 비듬이 많이 생기고, 두피가 굉장히 기름지고, 그리고 두피에 모낭염이 생기는 그런 지루성 두피염의 증상이 있는데 머리가 빠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루성 탈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질환이 겹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성 탈모 소인을 갖고 있는데 머리가 간지럽고 비듬이 많이 생기고 모낭염이 생겨라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은 두 질환이 겹쳤기 때문에 탈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 질환이 겹쳤을 때 어느 게 탈모를 더 많이 유발할까요? 기본적으로 남성 탈모가 더 많은 탈모를 유발합니다. 지루성 탈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모발 탈락을 유발하는데 많은 탈락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남성 탈모 같은 경우는 머리를 장기적으로 많이 빠지게 하는 특성을 보이겠죠.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경우인데 두 질환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남성 탈모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되고, 그에 대한 치료를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동시에 지루성 두피염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머리가 동시에 빠지지 않게 되는 문제를 갖고 있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 남성형 탈모와 지루성 탈모의 진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남성형 탈모는 보통 M자형으로 진행을 하면서 정수리 쪽에 머리가 가늘어지는 특징을 보이게 됐죠. 그래서 옆머리와 뒷머리를 만져봤을 때 머리가 가늘어진다. 그러면 남성형 탈모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피에 염증이 있어. 그리고 두피가 가렵고 비듬이 많이 생겨. 그리고 머리가 떡져. 이런 경우인데 머리가 점점 줄고 있다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지루성 탈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묘한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